안녕하십니까. 점수가 잘 나왔네. 61점 평균. 어차피 60점만 넣으면 되니까. 자,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저것 살폈는데 제가 여기 출제한 문제는 하나도 제가 낸 문제는 없습니다. 인력공단에서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민법 문제. 그래서 간평, 변리사, 행정사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낼 겁니다. 대부분 문제들은 최근 한 7년 이내에 그쪽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런 질문들은 중복이 되니까 거기 있는 문제. 여기서 잠깐 표현이 어설프고 하는 걸 손댈까 하다가 이것도 어차피 교수들이 낸 지문이니까 그대로 여러분 적응하시라고 제가 손 안 대고 대부분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니다 싶은 것만 40문제에서 지문 한 5개 다 합쳐야 그 정도만 약간 손받고 나머지는 다 교수들이 낸 지문들이니까 낯설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하십니다. 자, 1번. 감정평가서는 법원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 빼고 가장 많이 나온 지문들 이것만 좀 정리했습니다. 자, 법원 옳은 거 1번. 민법 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전을 의미한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 실질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문법, 실정법,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국제조약 이걸 다 포함하지 민법 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민법 1조에서 민법의 법원을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은 관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명령, 규칙, 조례 다 민법의 법원이 있다. 1번하고 연결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법률 모든 게 다 민법의 법원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민법 법원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다 똑같은 문제죠. 4번 헌법에서 체결된 국제조약도 그것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역시 민법의 법원 될 수 있습니다. 답은 너무 쉬웠죠. 자, 뒤에 2번 문제 나오니까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관습법은 법이니까 법의 최고 전문가는 판사들. 그래서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관습은 관행에 불과할 뿐 아직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습 문제되면 법원에서 당사자가 우리 동네는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2번 2번의 1번 지문은 이제 3번의 1번의 정답으로도 나오는 건데 정중 판례 결론이죠. 원래 우리나라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중은 성년의 남성만 정중이었는데 그게 이제 남녀 평등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원래 관습법으로 인정됐다더라도 헌법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 반하면 더 이상 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낸 게 2번의 1번. 사회 구성원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는 그 관습법은 효력을 잃는다 이겁니다. 그다음 2번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12년 전에 기출문제 정답이었죠. 1조 법조문 민사에 관해서 규정이 없으면 두 번째가 관습법에 의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세 번째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꿔놨죠. 두 번째가 관습법, 세 번째가 조리에 의한다. 이래 돼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이겁니다. 2번은 좀 어도압률이 좀 있었는데 여러분 시험 기출이니까 10년 넘었지만 정리를 좀 하십니다. 3번은 뭐 간단하죠. 관습법은 직권으로 조사, 확정한다는 거.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은 당의 하급씩만 구속하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법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거는 모든 사람 국가기관 구성하니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겁니다. 잘 안 내는 건데 감정평가사에서 이것도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은 법원이 아니지만 헌재 결정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5번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 이걸 낸 게 이겁니다. 보충적 효력설. 우리 일부 학자들이 관습법은 변경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 보충적 효력설. 법령에 반하지 않을 때 그때만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2번에 1번이 정중판례라고 하는데 3번에 1번 역시 정중판례. 1번이 자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됐다면 그것을 적용할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다. 즉 정중판례 일부 아니 남녀 평등에 위반된다. 그때 그 관습법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제 부정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3번에 1번. 그다음에 2번은 2번 문제 했습니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을 하라 이겁니다. 3번도 방배된 거 역시 보충적 효력설. 우리 판례 입장. 관습법은 법령과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이 있다. 4번은 지문을 바꿀까 했는데 역시 그냥 민법 185조 여러분 시험법은 아닌데 감정평가사는 물권법이 시험법이라서 물권은 법률, 국회나 관습법, 국민이 만드는 의는 개인이 임의대로 창설하지는 못한다. 개인이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고 5번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지만 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은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물권법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관습에 따르는 거. 법에 명령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이건 틀리면 안 되시는데 틀리면 생각보다 많네. 그렇게 정리하시고 3번 아니 4번 4번에 1번은 시험에 꽤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민법이죠. 신식은 민법의 대원칙이니까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우리 판례 신식에 의한 사정변경 시 계획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정변경 원래는 인정하지 않았다가 판례가 바뀌어서 이제 이론상 인정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이 사정은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사정. 그래서 계약할 때와 이행할 때 객관적 사정이 너무 크게 변하면 해제권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온 건 4번 지문. 강행법규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 법률 현재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면 한 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법을 위반한 계획했다. 근데 정신 차렸다.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이건 무효야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빈출 지문입니다. 1번하고 4번 그렇게 아시면 되고 4번은 뭐로 됩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 본래뿐만 아니라 법인격 남용에도 적용된다. 상법에서 엄청나게 넣여 있는데 뭐 민법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나올 수 빼도 됩니다. 5번은 서멸시에서 한 번, 두 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아직 안 나온 지문이지만 자 보십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서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원칙, 신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판단할 때 약간 달리 판단을 하긴 하는데 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사형 때리고 바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거 불법이라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국가에서 손해배상 해주기 싫으니까 야, 너 그러면 죽은 다음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 해야지 10년 넘었어. 이렇게 하니까 우리 판례가 이제 원고 측에서 그거 국가가
소멸시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식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판례 국가도 소멸시 완성은 주장할 수는 있다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독재 정권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때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 독재가 끝난 다음부터 계산해서 10년 안 됐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신식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그 자체가 신식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이 문제는 5번 정답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본 거라서 이건 소멸시에 가면 민법책 소멸시에 가면 이 판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5번이 뭐지? 이걸 아직도 안 되는데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5번 옳은 걸 모두 고른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확정이. 자 보십니다. 기업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 채무를 보존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리하십니다. 원칙 보십니다. 갑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데 여기서 회사 이사라는 지서 금융기관이 보증인 세우라니까 회사에서 이사한테 너 보증서 이렇게 보증을 섰을 때 이 사람은 보증서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보증서 씁니다. 나중에 회사 그러면 퇴사했다. 그러면 이 보증계약을 사정변경으로 해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그다음에 근저당, 근보증입니다. 근보증을 섰을 때는 이때는 앞으로 액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현재는 액수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런데 퇴사 후에 액수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 사람 너무 손해니까 이때는 해지가 가능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먼저 처음부터 확정 채무 1억 중에 있으면 그 1억을 내가 책임지겠다 보증했으니까 이때는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확정 채무. 이거 한 번 했는데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 이건 해지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민청의 책에 그 파트 딱 정리 있어요. 원칙하고 얘가. 불확정 채무, 근보증, 불특정 다수 이때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포인트는 기억에 확정 채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간 2번하고 4번은 날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 이건 소멸시효 파트도 있고 앞에 신칙에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날라가고 자, 디귿은 아까 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 위반을 이유로 약정의 모의를 주장하는 것은 신책에 반하지 않습니다. 디귿 빼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네. 그래서 5번은 3번이 정답을 잘못해놨네. 정답지 몇 번 돼 있죠? 옳은 건 기억니은 3번인데 정답지가 아마 5번 나왔을 것 같은데 3번 나왔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번도 하나 두 개 빼고 다 중복인데 여기 보시면 기억은 중복.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식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기억 틀렸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 다 빼고 그래서 1번, 3번, 5번 날라가는 것이고 니은은 너무너무 많이 했죠.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부동산 팔아놓고 아버지가 사망해서 지가 단독 상속받으니까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 것은 신식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신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금반원, 금알금자, 반대되는 언행, 그래서 금반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례인데 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 상식. 부동산 거래에서 신상 고지음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절상의 일반 중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또 나올 질문 아닌데 니은하고 디귿.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7번. 1번 의사 능력은 자신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으로서 구체적인 법률에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의사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만취 상태에 빠지면 이때는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 판단하지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2번, 태아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법 760조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불상대유. 그래서 불법 선배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3번은 아주 예전인데 우리 민법은 태아는 불상대유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상속, 대습상속, 그다음에 유증, 유리분 여기서만 보호하니까 개별적 보호주입니다. 개별적 보호주. 전 세계에서 일반적 보호주는 스위스 빼고는 없어요. 개별적 보호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그다음에 4번은 시험에 내면 태아를 내면 이걸 꼭 넣을 건데 우리 통설 판례는 정지조건설. 무슨 조건설? 정지조건설. 그래서 태어나서 출생하지 않는 한 태아인도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태아인도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한테 법정들이 있는 거지 사람이 아니면 법정들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들이 있을 수 없고 그다음에 태아한테 수중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뭘 줄 수도 없다. 정지조건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판례 같은데 그냥 결론만 안계십니다. 이때 엄청 한때 유행했던 말인데 괌 비행기 참사 이게 판례인데 원래 동시 사망하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먼저 대습 상속은 뭐냐면 자 갑의 자식이 을병정이다. 을병정인데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갑이 사망하면 을병정 자식이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는데 아버지의 사망 전에 정에 죽어버렸다. 이미 죽어버리고 이 사람한테 자녀들이 있다거나 배우자가 있다. 그럼 이 A, B가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받을 수 있다. 이게 대습 상속입니다. 며느리도 되고 사이도 돼요. 근데 괌 비행기 참사 이게 엄청난 판례입니다. 이 당시에 20년도 전인데 이때 총 재산이 2,700억인가? 이거 되는데 일가족 전체가 괌으로 여행이 떠났다. 우리나라 사건입니다. 실제. 떠났다가 비행기 추락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돈 죽어버렸는데 문제는 사이가 안 갔어요. 손주들 그다음에 딸도 다 죽었습니다. 사이가 안 가고 그 사이가 남아있으니까 사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형제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이걸 누가 상속할 수 싸우는데 우리 판례가 결국 딸 대신 원래 형제하고 딸이 있으면 누가 받죠? 딸이 받는 거죠. 근데 딸이 죽었어. 근데 사이는 남아있다고. 딸 대신 사이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합니다. 잘 안 나올 건데 동시 사망하면 원칙 동시에 중고로 추정하니까 원칙 상속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근데 대습 상속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시면 피상속인과 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 상속은 인정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고 근데 너무 좀 20년 넘어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건 자체도 9시 뉴스에 한 10번 정도 나왔고 이 소송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이 커가지고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안 내려가더라도 이거 3번은 답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별적 보호주지 전부를 다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8번이 무슨 문제지? 오답률이 어마어마한데?
8번. 옳지 않은 거. 또 2번 때문에 틀렸나? 1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입니다. 민법 법조문이죠. 3조 법조문. 3조. 그다음에 사람의 권리 있는 걸 상실하는 사람은 사망만이 유일합니다. 사망만이 권리 있는 걸 상실하지 실종 선고는 그 사람이 원래 있던 장소에서 사법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지 실종 선고 됐다고 해가지고 권리 있는 게 사라진 건 아니라고. 서울서 실종 선고 되더라도 부산 가서 열심히 개인적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거기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권리 능력의 소멸사유는 온리 사망뿐인밖에 없습니다. 사망 말고는 권리 능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3번 방문했던 거 보십니다. 7번에 5번과 비교하시고 수인이 동일한 인원으로 사망했다. 이때는 그들 사이는 동시에 사망과 추정되므로 그 사이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습 상속은 가능하다고. 대습 상속은. 그 다음에 4번. 이거 정답 쉬웠는데. 여러분 정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든 불상대유유 태아의 권리인을 할 때는 기본 전제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태아가 사망해버리면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논의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럼 이 4번 보시면 의사의 과실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사망해버렸다고. 이 순간은 태아한테 권리인이 인정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인정 안 됩니다. 살아서 출생했을 때 이런 논의를 한다고. 엄마 뱃속에 죽어버리면 아무런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아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상속에 행사할 수 없다고. 태아한테는 이런 권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판례 이런 모든 논의는 어쨌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그때만 논의할 수 있다고.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다 하면 어떤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5번은 인정사망 그냥 보시면 되고 여기 4번은 기억하십니다. 나머지 다 놓쳐도 되는데 4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4번 정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이 문제 뺄까 하다가 더 황당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문제 살려놨는데 16 먹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에도 대리행위는 혼자 할 수 있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서 처분을 허락한 재산 즉 용돈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유언은 만 17세부터 그러니까 16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 많이 틀린 게 있네. 10번은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려도 9번 같은 건 틀려도 되는데 10번 같은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은 강의를 좀 잘 못했나? 자 보십니다. 갑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범위를 정한없이 성령이 시범합니다. 그래서 갑이 제한 능력자,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을 그래서 동의서를 위조해가지고 병한테 건물을 팔았다. 위조. 갑이 위조해서 팔았다. 건물 매매. 그럼 일단 1번은 민법 140조.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하면 제착사 대승. 즉 법정 대리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법정 대리인도. 그러니까 옳은 법정 대리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이거는 옳은 거. 근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일단 이게 다 빠지고. 이 니은 법조문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에 관한 확답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데 추인할지 말지 물어볼 수 있는데 추인하면 여러분 계약의 유예로 바뀌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한테는 추진 못해요. 걔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아니면 걔가 제한 능력 상태면 법정 대리인 을한테 촉구해야 되지. 추진 여부를 제한 능력자한테는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권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포인트가 병갑 얘는 지금 제한 능력자입니다. 얘한테는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라서. 그래서 이게 틀렸고 니은 들어가고 그다음에 디귿은 그래도 기억하시죠? 계약상치 병이 제한 능력자 병이 알았더라도 자 악입니다. 항상 모르겠으면 여러분 민법 전체에서 철에는 누구만? 선이. 철에는. 촉구나 채구는 선악, 불문. 근데 철에는 항상 선이만. 그래서 포인트가 2번입니다. 2번 이거. 제한 능력자한테는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 여부를. 걔가 능력자가 된 다음에 그때만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정 대리인한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틀렸네. 자, 11번. 11번은 이건 뭐 틀리면 안 되죠. 18세인 미성년자가 유기할수행위가 아닌 것은 자, 이거 민법 140조 방매특은 또 합니다. 재착사 대칭 뒤 또 나오죠.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혼자 계약, 혼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용돈 방매했던 거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한 달분 용돈을 친구한테 빌리는 거 지 혼자 할 수 있다고.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제한 능력자는 아까 했던 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매달는 거 혼자 할 수 있다고. 근데 부담부 증여를 받는 건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매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이건 꽤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5번은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 의제가 다른 말로 간주입니다. 그럼 걔도 이제 성년으로 간주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택 구입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의제, 성년 간주. 혼인하게 되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정답지문 3번은 기억하셔야 되고 중요한 건 1번하고 4번. 1번, 4번. 이거는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자 1번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그 소유 물건에 대한 매매계획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 상태에서 매매 대금의 이행을 청구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문제 풀 게 미리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보십니다. 법정 추인. 그럼 뭐죠 여러분? 전이경 담양 지비요. 이겁니다. 그러면 전이경 담양 지비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사람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이거 하면 법정 추인되는데 문제는 법정 추인이 될래도 반드시 재착사에서 벗어난 다음에 즉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다음에 차고 사경부 피해자는 거기서 벗어난 다음에 이때만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 보시면 이행 청구했다. 아, 2호 사유구나. 2호. 2호 사유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미성년인 상태에서. 그럼 미성년 상태에서 전이경 담양 지비호 백날 하더라도 법정 추인이 안 된다고.
법정 추진이 안 되면 여전히 취소권은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그러면 그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있다 있습니다. 전의경 담양 집이요. 그 법정 추진도 재착사에서 벗어난 다음에만 가능하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건 시험에 꽤 잘 나오죠. 의리가백에 법정되는 의리 미성년자갑에게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 허락했다. 그러면 허락받은 영업. 이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갑이 성년자와 동일합니다. 허락받은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능력이 동일하다고. 그래서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 대리권 다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 거기는 여전히 동의 치고 남아있는데 허락받은 영업, 여기는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동일하니까 법정 대리인은 대리할 수 없습니다. 1번도 2번도 중요합니다. 저 지문들은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거 117조. 자, 우리 법이 미성년자 제도를 둔 건 걔네들이 계약하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니고 걔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따라서 대리행위,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해서 계약을 손해봤다 하더라도 손해는 본인이 보는 거지 미성년자가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혼자 대리행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십니다. 법정 대리인 을은 미성년자 갑의 제한하는 이유로 그 법률행위, 즉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고. 여기 지문은 지금 1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4번도 엄청나게 유명한 판례인데 신용카드.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동의 없이 신용고백 계약을 체결했다. 신용카드 쓴 겁니다. 이후에 의뢰동의 없음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청에 반한다. 반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법은 누구를 끔찍이도 아낀다. 제한 능력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결국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 미성년자가 영업했거든요. 영업. 그러면 그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누구랑 똑같다? 성년자와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면 결론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주장 자체가 신청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문도 여러분 시험에도 2번 나왔습니다. 여기 지문들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법정 대리인 을이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갑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갑에게 관한 법률을 하기 전에는 을은 그 허락을 취소했다. 하기 전에는 그 허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자들이 다 이거는 학문상 철회다. 근데 법조문이 취소로 잘못 쓰고 있다 뭐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실질적 의미는 철회라고. 아직 계약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도. 용돈 줬다가 아직 쓰기 전에는 다시 용돈 뺏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 12번 문제는 지문들이 꽤 좋은 지문들이니까 반드시 다 정리하십니다. 13번 이런 거 문제 지문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1번 지문에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낸 겁니다. 자, 1번 행위능력제도 즉 제한능력제 제도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구현하여 거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건 여기서 틀렸죠. 거래 안전. 제한능력자 제도, 행위능력 제도는 거래 안전을 해치더라도 제한능력자 보호 이걸 하기 위한 거지 오히려 거래 안전을 해칩니다. 거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고. 제한능력자 보호지. 3번 미성년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그의 친권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등기로 추정된다. 자, 여러분 미성년자 재산을 원래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미성년자 재산을 누가 뺏어간 거죠? 친권자가 뺏어간 거죠. 이때는 추정력 주지 않습니다. 그걸 친권자하고 미성년자의 이해상반행위 뺏어간 거.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질문을 제가 고칠까 하다가 그냥 기출질문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이건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친권자는 미성년자 자식의 이름으로, 그 친권자가 대리한 게 아니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체결한 계약을 자가 미성년자 이름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표현을 좀 이상하게 썼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친권자, 또다시 140조. 친권자는 다른 말로 법정 대리인, 보호자.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습니다. 140조, 재착사 대승. 그럼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낸 거예요. 이걸 냈는데 요 질문하면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로 볼 때는 저거 친권자가 계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친권자가 대리한 게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 자식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대리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대리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자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 그래서 그냥 결국 자식이 혼자 한 계약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썼는데 표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4번도 또 나왔죠. 140조 재착사 대승.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다. 재착사 대승. 지가 혼자 한 계약 혼자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벌써 세 번째죠. 미성년자가 타인을 대리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그래서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지문이 약간 표현이 안 좋긴 한데 그냥 여러분 다시요. 친권자는 법정 대리인, 그러면 친권자, 법정 대리인도 140조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질문하고 같이 넣으라고. 제한 능력자도 혼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다음 주에 또 문제 또 풀겠죠. 엄청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거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3번. 14번은 뭐 문제가 쉬웠나 보네. 14번 제한 능력 옳지 않은 것. 1번 성년 후견은 여러 명 둘 수 있다. 법 조문이고. 그다음에 2번 가정법원은 본인 이걸 물어보는 거죠. 본인의 청구에서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본인도 맛이 많이 갔는데 항상 가는 게 아니고 가끔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다 없다? 있다고. 그럼 이거 좀 변경해 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포인트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본인도 나 피성년 후견 선고했어요. 그걸 청구할 수도 있고 나 멀쩡했으니까 그거 취소해 주세요. 청구할 수도 있고 범위 변경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도 본배 사후검 모든 거 다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번은 여러분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에 대해서 한정 후견 심판할 때는 종전에 성년 후견에 종전 심판을 해야 된다. 14조인가 이게? 14조인가? 정반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한정 후견인한테 다시 성년 심판할 때도 종전의 한정 심판을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종료 심판을 하라고. 14조인가 이게?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잘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가정법원이 어떤 걸 심판할 때 종전 심판이 있었다. 그걸 항상 그걸 종료하고 새로운 심판하라고. 기존 걸 살려두고 심판을 때릴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4번하고 15번 문제는 또 같은 문제. 이런 시험에도 꽤 잘 나옵니다.
한 지문이 빠질 좀 아까운데 보시면 4번. 한중인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성인용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본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성인용 개시를 했다. 자, 피성년 후견인 뒤에 문제도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다 같이 씁니다. 피한정 후견인 둘 다 이거 선고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됩니다. 고려. 근데 고려만 하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하여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엄청나게 나왔던 게 피특정 후견인. 다 법조문입니다. 판례도 아니고 그냥 법조문 이건 알아야 됩니다. 피특정 후견인, 뭐 정신공황, 첨단공포증 이런 거, 신경쇠약 이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만 고려만 해주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있는데 피특정 후견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고려하지 않고 이게 틀렸죠.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5번 특정 후견의 심판 지수는 자 여러분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사무 범위 이것만 조정하는 건지 얘는 멀쩡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무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멀쩡한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혼자서 법률행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때문에 피특정인이 특정인 동의 없이 재산상 법률을 하더라도 이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멀쩡히 모든 거 혼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4번에 저게 정답이니까 15번 정답도 똑같죠. 자, 15번에 1번. 가정법원은 한정개 심판할 때 본인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반드시 고려하라고. 고려해야 됩니다. 15번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의 법률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성년후견 청구에서 이를 비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걸 바꾸는 겁니다. 이거 다 법조 문제 판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피성년 후견인 얘한테는 이거 정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여러분. 맛이 일정 정도 간 피한정 후견인. 그러면 이건 정신능력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한테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이건 네가 혼자 해도 돼. 취소 못해. 이거 정하는 것이지. 이걸 정하는 건 이건 안 된다고. 피성년 후견인 법률은 그냥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됐구나. 책 보시면 법조문이니까 법조문 16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중간에 4번 목차부터 15페이지 중간 4번 목차 보시면 목차가 피한정 후견입니다. 맞죠? 피한정 후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13조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얘는 이거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 이것만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앞에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 성령 기준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구태가 과다되는 피성령의 법률을 취소할 수 없다. 자, 음료수 사는 거 이건 취소 안 돼 됩니다. 음료수 이건 취소할 수 없다. 그다음에 4번 가정법원은 성령 기준 심판할 때 법률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5번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피성년 후견인은 성령의 동의를 얻어도 그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얻어도. 법조문에 있죠? 법조문에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 피성년 후견인은 맛이 많이 갔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혼자서 법률행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5번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